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오일입니다. 오늘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신차 엔진오일 교환 작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인데 자, 제일 먼저 제가 그 오일 점검을 했어요. 예, 주행거리는 8,400km 뛰셨고요. 자, 엔진 오일 상태를 보니까 오일이 거의 찍히질 않았어요. 예, 바닥에 조금만 찍혔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오일이 보통 이 정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정도밖에 오일이 없었고, 제가 이제 다른 오일을 한번 찍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이 정도는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근데 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고객님은 다니셨던 거예요. 왜? 신차니까. 신차가 오일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 고객님은 그래도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모르고 쭉 탔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말씀 들으시고 그나마 좀 빨리 오셔서 저런 증상도 잡을 수 있었고, 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일을 다 빼보니까 오일은 한 1.5리터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저 차량 같은 경우에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4.5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1.5리터가 줄어들었고, 고객님께서 3개월 동안 8,000km 정도 뛰셨어요. 3개월 동안 8,000km를 뛰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달에 500cc씩 줄어든 거죠. 예, 500cc.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주행을 하셨다 그러면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신차는 고장이 안 난다, 신차는 문제가 없다, 이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예, 신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차도 2,000km에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0km에 한번 점검 받으시고, 또 10,000km에 점검하시고, 신차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보존 수리 받을 수 있는 건 보존 수리 받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또 그렇게 하셔야 고객님들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도 제가 2,000km대 정도에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객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10,000km 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아무튼 잘 처리가 됐고요. 한번 또 작업 사진 한번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 자, 이제 오일을 한번 배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버 이렇게 잘 씌워가지고 상처나지 않게 해드렸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트레일블레이저 하부 쪽인데, 오일 교체할 때는 여기만 풀면 돼요. 근데 저는 꼼꼼하게 봐드리고 싶어서 이게 볼트가 꽤 많은데 이걸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하부랑 싹 다 점검을 해드렸어요. 다행히 오일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꼼꼼하게 봤는데 뭐 누유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예. 트레일블레이저 생애 첫 오일 배출이라고 제가 동영상 찍어놨는데,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 한번 해보셔요. 예. 저희들은 이제 우리는 사진으로 보자고요. 예. 자, 이제 8,000km 탔으니까 당연히 오일은 검게 변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새 차니까 엔진 오일 뭐 깨끗하지 않아? 새 차가 무슨 고장이야. 새 차 엔진은 교환하러 뭐하러 벌써 거길 가. 저희 고객님도 이미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하러 오일 교체하냐고. 그랬는데 저희 샵에 오셔서 작업한 내용 보시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신 거죠. 아, 진짜 내 차 상태가 이렇다니.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신차 오일을 지금 배출한 상태인데, 신차 오일 상태가 이래요. 예, 되게 더럽죠? 예, 신차 오일 상태가 이게 되게 더럽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엔진 오일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제조 회사에서는 거품을 터트려주기 위해서 소포제라는 걸 넣어줍니다. 소포제. 근데 그 소포제도 첨가제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을 다해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다른 첨가제들도 같이 사라졌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품을 보고 거품이 많으면 내 차 엔진 내부에 있는 어떤 첨가제들이 다 날아갔고 그럼 내 엔진 오일은 이제 엔진 오일에서 구실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거품이 발생하면 안 좋아요. 일단 안 좋고 거품이 발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포제를 넣고 터트려 주는데 처음에는 거품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고객님 차 트레일블레이저 RS 인증샷 한번 찍어주고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받아낸 비커예요. 여기 3리터 조금 넘었죠. 뭐 거의 3리터예요. 뭐 3.1리터? 뭐 그런데 여기가 4.5리터 부근이거든요. 그 엔진 오일이 이만큼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비커가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오일이 이만큼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셨던 거고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일을 교체하지 않으셨다면 점점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예, 절반 이하로도 줄어들 수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오일을 배출을 한 다음에 엔진을 헹궈줄 건데, 엔진 헹궈주는 것을 그 플러싱이라고 해요. 공학 용어로. 그럼 플러싱을 할 때 엔진 내부에 있는 잔유들을 최대한 많이 빼줘야 깨끗한 오일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또 더러운 오일이 제거가 됨으로써 깨끗한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남아있는 오일을 꽤 많이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게 엔진을 더 헹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필터도 풀어서 제거를 해주는데, 와, 이거 우리 고객님이 퐁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퐁듀, 초코 퐁듀. 예,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오일이 되게 끈적여요. 이게 보면 물처럼 엔진 내부에서는 이게 물처럼 흘러야 돼요.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끈적이게 되면은 잘 흐르지 못하겠죠. 예, 계속 찌꺼기만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엔진 오일은 좀 교환 주기보다 조금 더 일찍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신차 오일 필터 상태라고 이걸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그런 사진이고요. 자, 이런 상태고요. 이걸 풀면 이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오일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예, 오일 필터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다 부어서 빼주고요. 이렇게 엔진 앞쪽도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오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뒤로 몰아서 또 나머지 또 석션 싹 해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비커에 받아놓은 오일에 제 손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예, 제 손이 엔진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빗대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엄청 뜨거워요. 예, 제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손을 희생했어요. 예, 이렇게. 어때요? 더럽죠? 예.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찌꺼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찌꺼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것들도 보여요. 예, 왜냐면 안에 실로로 마감이 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엔진 내부에서 이 더러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빨리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신차 때는. 그리고 신차에는 또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연마제가 초기에는 연마 작용을 하는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그 200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마라고 볼 수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연삭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계속 엔진이 이렇게 깎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엔진 오일을 빼가지고 안에 있는 쇳가루를 다 제거해 준 다음에 새 엔진 오일도 넣어주고 또 첨가제도 넣어줘서 엔진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엔진이 마모되는 것을 초기부터 막아주면 좋습니다. 엔진 내부가 이렇게 더러운데 깨끗한 오일을 다시 넣으면 다시 섞여서 깨끗한 오일이 다 더러워져 버리겠죠. 네. 자, 1차 플러싱 시작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오일을 넣어요. 깨끗한 오일을 넣고 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딱 이 선, 풀선에 제가 맞춰서 다 넣어드렸어요. 이제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시작합니다. 약 20에서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엔진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씻어주는 거고요. 자, 이제 오일을 뺍니다. 자, 1차 헹굼된 플러싱 오일이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색깔 보니까 어때요? 뭐 처음에 뺀 거나 DM에 뺀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죠?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거품은 어때요? 거품은 처음보다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심지어 이 거품은 새로 들어간 오일에서 생긴 거품이 아니라 기존의 엔진 내부에 있던 그 오래된 오일들이 씻겨서 나온 거예요, 이게. 씻겨서 나온 장면이고요. 자, 지금 오일 나오고 있고, 맨 처음에 뺀 오일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또 필터 풀어서 잔유 제거 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색깔이 좋아졌죠? 자, 잔유 제거가 다 완료됐으면 이제 2차 플러싱 시작합니다. 2차도 역시 깨끗한 엔진 오일 넣어주고요. 이렇게 깨끗한 오일 넣어주고 이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어서 플러싱 해주고 이제 플러싱이 완료되면 2차 플러싱 오일을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죠. 배출합니다. 자, 색깔 어떤가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죠? 많이 투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있는 오일도 오일 필터에 있는 것도 싹 빼주고요. 자, 이건 제가 클리닝한 모습은 아닌데 자동으로 이렇게 엔진 2번 씻어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닝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로 이렇게 엔진 내부를 플러싱 해주는 거, 헹궈주는 거, 클리닝 해주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클리닝이 끝나면 이제 잔유 제거를 시작하고 기타 부품들을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이게 엔진에는 공기가 들어가요. 그 공기를 걸러주는 오일 필터고요. 오일 필터란다. 에어 필터고요. 에어 필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햇빛이 이렇게 딱 비치죠, 신품은. 근데 구품은 햇빛이 아예 비치질 않습니다.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하다가 바닥을 봤는데 바닥이 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엔진 오일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엔진 오일 배출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일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서 사진 찍어놨는데 너무 깨끗해서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폐유고 이게 엔진 헹구고 나서 떨어진 오일인데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진짜 깨끗하죠. 그만큼 엔진 내부가 이게 깨끗하게 클리닝이 된 겁니다.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클리닝 작업 들어가는데 이쪽이 그 오일이 배출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그 오일 필터가 장착되는 부분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좀 색가루도 많이 있고 이 부분도 이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클리닝 해줘야 나중에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부품들이 상하지 않고 또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또 마모되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클리닝 해줬고요. 클리닝 하고 나서 다 깨끗한 마른 보루로 다 이렇게 닦아 드렸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신차인데 더 신차처럼 깨끗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일 배출구 캡이랑 주유구 캡 다 깨끗하게 클리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마지막 이제 오일 주입이 남았는데요. 오일 필터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 그래서 미리 엔진 오일을 부어서 엔진 오일 필터를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시동이 걸리면 바로 엔진룸으로 오일이 들어가겠죠. 엔진 내부로. 그러면 초기 시동 시 그 엔진 마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객님들 좋으라고 저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그랜저 TG의 오일 필터인데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는 아닌데 종이 같은 그런 필터예요. 하여튼 종이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돼서 이렇게 굳어지고 깨지고
이게 난리가 납니다. 예. 이런 상태로 필터가 엔진 룸으로 들어가면, 엔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 부품들이 많이 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무인데 오일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지 않으면 조이면서 찢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일 도포해서 부드럽게 조일 수 있게 해주고요. 예, 그리고 지에너지 오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객님이 엔진을 좀 약간 혹사를 시켜서 엔진을 복원시켜주는 첨가제를 넣어드렸어요. 엔진 첨가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제가 다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들만 골라서 고객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객님이 효과 보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엔진 시동 걸고 엔진 룸도 클리닝을 좀 해드렸어요. 예. 1차로 약품 뿌려가지고 엔진 구석구석 약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건으로 구석구석 불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약품 뿌려서 엔진 내부에 찌들어 있는 기름때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일일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엔진룸 클리닝 완료됐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엔진오일 이제 시동 끄고 엔진오일 최종 레벨링 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엔진오일 교체 완료됐습니다. 예, 지금 찍어도 지금 우리 고객님 한 일주일 정도에 작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찍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오일 레벨도 제가 정확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업 내용 잠깐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맨 처음에 배출한 오일, 깨끗한 오일을 넣고 나서 1차 플러싱 한 거, 그 다음에 깨끗한 오일, 이걸로 씻고 나서 깨끗한 오일 넣어서 또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씻은 거, 두 번째 씻은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예, 섞어 놓으면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엔진 오일 신차라도 두 번 씻었는데 게다가 가솔린이잖아요.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인데도 이렇게 더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엔진 오일이 배출되는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차 폐유고 1차 플러싱, 그 다음에 2차 플러싱 이렇게 되죠. 색깔이 이게 점점점 변하고 있죠. 예, 다음은 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도 어떤가요? 예, 이게 맨 처음에 뺀 거고 1차 플러싱, 그 다음에 2차 플러싱 하니까 색깔이 점점점 바뀌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아까 보신 거지만 오일 필터 부분도, 오일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닝이 됐습니다. 엔진 내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 참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태생이 좀 약하게 태어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차를 사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관리를 해가면서 타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을 주는 그런 좋은 차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한국오일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한국오일 유튜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